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예, 오늘도 일주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갑신일주랑 을류일주, 이 갑신일주와 을류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영상은 뭐 옛날 고서나 이제 사주 명리 일주론을 모아놓은 그런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오행들이 이 갑목과 을목이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 이 각각의 신금과 유금이라는 계절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왜 사주 병리를 오행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갑목과 을목의 이제 음양 운동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제가 사주 예시도 하나 가져와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명량을 배울 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목이라는 거, 그리고 화라는 거, 목화 이제 뭐 토금수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배우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배워버리면은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맨 명령을 배우다 보면은 이 간목과 을목이 맨 첫 페이지에 나와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다. 근데 이거를 목이라고 하잖아요. 목. 그러니까 이게 뭐 목은 목국에서 당연히 강하다. 목국. 이 목국 임묘진에서 강하다. 그리고 금금목, 이제 금이 목을 극하니 이 신유술에서 이 목이 약하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오행이에요, 오행. 그럼 벌써 여기서 논리가 안 맞는 게, 이 간목과 을목이 다른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목으로 배우면은 이게 이 음양의 운동과 이 극하는 관계, 생하는 관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간목과 을목 애초에. 그러니까 이 진입부터 이렇게 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오행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사주를 해석할 때 운이 안 맞는 게, 임묘진이 왔어요.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이게 둘 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목으로 배우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간목과 을목이 둘 다 있는 비견과 겁재가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묘진이라는 대운이 오면은 그럼 이 비견과 겁재가 둘 다 강해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이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음양이.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목에 대한 해석이 지금 약간 빈약한 거죠. 그러니까 간목은 저희가 흔히 알듯이 이 유금이라는 거에서 태어나고 시작해요. 그래서 12운성으로 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국이라는 묘목, 이 제왕이죠, 제왕. 이 묘목에서 이 간목이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고 다시 신금에서 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목국에서 강한 게, 목은 이 목국에서 강하다. 이 금국에서 목은 약하다. 이게 다 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목.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목으로 묶어서 설명하니까 진짜 목이 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을목은 보세요. 이 유와 반대에 있는 묘에서 얘는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묘의 반대에 있는 유에서, 유금에서 얘는 엄청나게 강해져요. 절정을 이룹니다, 이 을목이. 그리고 신과 반대에 있는 이 인목에서, 이 인목에서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써 저희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목이 이 유금과 유금에 강하고 이 인목에 약하냐, 말이 되냐. 그러니까 벌써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목으로 배워서 그래요. 목으로. 이걸 목으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주 병리가 이 양간에 대한 글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맞아요. 그게. 근데 이 두 개를 다 여기를 가져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일간을 해석을 하거나 양의 일간의 운을 볼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데, 이 음의 일간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주 명리가. 이 목으로 배우니까. 이거 완전 엄연히 다른 거예요. 갑과 을은 음양의 관계에 있고, 이렇게 사계절도 다 음양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신강신약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맞으니까.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 안 맞는 이론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신강신약을 하다 보면 또 용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또 뭐냐면, 이걸 오행으로 접근해야만 이게 이 사주 병리를 오행으로 접근해서 생긴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오행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해서, 천간과 지지. 천간은 우주 운동을 하니까 이게 오행 운동을 하는 거고, 지지는 저희가 사는 지구잖아요, 지구. 그러니까 이거 사계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계절 운동. 그러니까 천간은 오행, 저희가 이제 갑을병정, 그 오행이 맞고요. 사계절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묶어서 오행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신강 신약, 이게 저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신강하다라는 거, 신약하다라는 표현이 저희가 명리를 안 배워도 느낌이 오잖아요. 신강하다는 거는 십성으로 보면 인비가 강한 거예요. 인비. 인성과 비견이 강하다는 거는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인성은 받는 거고 비견은 자아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내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기운이 강한 거예요. 자기 기운. 자기 기운이라는 거는 자기랑 똑같은 색으로 돼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인비태왕이 그래서 고집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비가 많으니 내 기운이 강한 거잖아요. 내 기운이 강하다는 건 내 주관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융통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외골수라고 말하잖아요. 외골수. 그러니까 남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좋게 말하면은, 나쁘게 말하면 완전 이제 외골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신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약은 말 그대로 그렇다고 신강, 신약, 신강이 좋고 신약이 나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약이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 강한 사람보다 신 약한 사람이 더 고집이 강하고 뭐 똥고집이 강해서 남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안 좋은 거다 신약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고, 근데 애초에 그런 걸 떠나서 신약이 고집이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 그러니까 존중을 받으려면 가치가 있으려면 논리적이고 어느 정도 객관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강 신약이 분명히 신강한 사람은 자기 기운이 많으니까 고집이 세고 주관이 강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근데 신약이 어떻게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강하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건데 제가 그래서 사주 예시를 가져온 게 제 진짜 지인인데 을축일주가 임술월에 태어났어요. 임술월. 그리고 개유년에 태어나셨고 이게 갑신 시에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기존 명약대로 가면은 100% 이거 신약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지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금의 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 을목 입장에서 금은 관살이잖아요. 그리고 이 축도 뭐 이 술도 뭐 재성이잖아요. 재성. 그러니까 뭐 재생산을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밑에가 이 을목을 사정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재성으로 을목이 힘이 빼가고 관성은 이 을목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 명량이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면 억부용신은 수로 잡겠죠. 이 강한 금기운을 수로 생해서 설기를 시킨 다음에 설기를 시켜야 되고, 이제 뭐 조우용신은 이제 화로 잡겠죠. 화. 사주에 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월의 을목이 축을 깔고 있으니까 매우 춥잖아요. 지금 이 을목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전부 오행적 접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고집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신 약해서 그렇다고 한다니까요. 이거를 오히려 신 약해서 이 금금목을 당하니까 자기 똥고집이 강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제 생각에는 모든 학문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이 을칙일주가 있잖아요. 이분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이제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수월에 태어났잖아요. 자, 여기는 우주예요. 여긴 지지고 여기는 오행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계절 운동을 해요. 일단 이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 운동을 하니까 오행을 보는 거예요. 천간만. 십시는 천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정인이고 편인이고 이거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천간만 보면 인비예요. 인비. 인비가 뭐죠? 아까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엄청난 거예요. 이미 이 천간 자체가. 지지는 형충파에만 보는 건데 오늘 그냥 형충파에 보지 말고 계절을 보세요. 이게 보세요. 수월에 태어났죠. 수월. 이 수월에 태어났다는 건 가을생이잖아요. 가을생. 이게 신유술이잖아요. 신유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유술에 어떤 글자가 제일 강하죠? 경금이 강한 거예요. 경금. 아, 죄송해요. 경금.
경금과 이제 을목이 강한 거예요. 이 술월에는. 물론 이게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어서 이렇게만 할게요. 이 경금과 을목이 강한데,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 경금은 정관이에요, 정관. 을목은 비견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지지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 현실적인 공간. 이거는 현실적인 공간이잖아요. 이 현실에서 이 술월, 제일 중요하잖아요, 월지가. 이 술월에서 이 사람은 이 경금과 을목을 제일 잘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보세요, 천간에 경금과 을목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격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경금과 을목은 없고 맨날 다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정인, 편인, 이 겁재. 근데 항상 천간은 지지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제가 나중에 영상을 더 찍겠는데, 천간은 자기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간의 글자를 쓰려면 대운과 세운을 잘 봐야 돼요. 대운과 세운이 와야 천간에 자기의 이상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지지를 따르고 대운과 세운을 따라야 인생에 탈이 안 난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지지에서는 이 금국의 글자를 써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글자를 되게 잘 쓰는 거예요. 정관과 비견. 근데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실제로 이 정관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한데 본인의 생각은 정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집이 강한 거죠. 이 사람이 신약해서 강한 게 아니라 이 인비라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제 영상을 오늘도 올릴 거지만 이걸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을목이 결코 금국에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자, 간목과 을목. 간목은 인묘진의 힘이 강하잖아요. 저희가 흔히 생각했던 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 인묘진이라는 계절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 봄이잖아요, 봄. 이 봄과 가을은 음양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유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유술에서는 이 을목이 강한 거예요. 특히 아까 유금에서 제가 을목이 정점을 찍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그분 사주가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가을이라는 수월생의 을목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양을 잘 구별을 해야 되고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다른 거예요. 신 강해서 고집이 세고 신 약해서 고집이 뭐 없고 뭐 아니 오히려 뭐 신 강보다 고집이 강한 게 아니라 사주 명리를 천간과 지지를 구별해서 해야 되고 십시는 천간만 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영상은 제가 더 앞으로 찍을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예시를 나중에 한 번 더 드릴게요. 그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을유와 그럼 갑신중,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결국에, 그러니까 을목이 유금이라는 계절, 아까 을목은 유금에서 정점을 이룬다고 했죠.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 을유일주는. 힘이 약한 게 아니라. 근데 갑목은 신금에서 아까 힘이 없다고 했죠. 절이라고 했죠, 절. 이건 제왕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목은 신금에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이니까 이런 사람은 물론 사주 8글자를 보고 대운과 세운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은 절이니까 당신은 뭐 육체나 이제 심한 뭐 생산직이나 현장직보다는 두뇌와 이제 실내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져야 좋습니다. 절이니까, 그러니까 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제왕이라고, 그렇다고 당신은 힘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뭐 몸 쓰는 일, 뭐 생산직, 현장직 해도 됩니다라고 할 게 아니죠. 을목은 음이잖아요, 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성향 자체가. 음들은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안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인묘진에서 간목이 강하지만 이 간목 안에 신금도 같이 인묘진에 강한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인묘진 봄이 오면 벚꽃이 막 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간목은 보여요, 눈에. 신금이 안 보여요, 신금. 음이라. 제가 그 열매 예시를 들려드렸던 게, 이 열매, 겉에서 보면 열매는 보여요. 이 열매가 익잖아요. 그럼 열매가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복숭아가 보여요, 복숭아가. 예를 들면. 근데 이 복숭아 안에 있는 씨앗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먹을 때까지. 결국엔 같이 자라고 같이 큰 건데, 저희가 눈에 보이는 복숭아, 뭐 배, 이런 과일들은 눈에 잘 보여요. 그게 다 감목이에요, 감목.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뭐 포도 안에 있는 씨앗이나 복숭아 씨앗은 안 보여요. 그게 신금이에요, 신금. 그러니까 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지금 양의 해석에 너무 초점이 많이 가 있고, 양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이 흐름이. 그래서 양일간 사주를 보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음일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묶어서 하면 안 되는데, 이 오행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오행으로 다 접근해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목과 을목, 뭐 을류, 일주와 갑신,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제 다른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다른 일주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